화면을 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붉게 물들었죠. 알트코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붉게 물들어 있으면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영상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이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보시면 조금 더 떨어졌네요.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119K를 넘어섰는데 지금 다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.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을 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,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모처럼 피바다 수준에, 그러니까 피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짙붉은색이 전체적으로 물들어 있을 텐데, 근데 지금은 전체적은 아니고 일단 메이저 코인 위주로,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이 좀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메이저 코인 위주로 좀 짙붉은 이런 빨간색을 보이고 있으면서 왜 이 급락세가 나왔을까,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고, 그렇다면은 상승장이 끝난 것일까? 라는 생각이 들면서, 그럼 이번에 이 급락장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, 아마 이 부분도 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이 XRP도 결국에는 이 3.4달러를 지금 3.21달러, 지금 현재 시점은 3.18달러니까 결국에는 3.4달러를 깨지고 말았잖아요.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리플 흐름은 또 어떻게 흐르게 되느냐, 아마 여러모로 또 궁금하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저의 또 생각과 관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한번 보신다면은 이 투자에 있어서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알트 중심으로 급락세가 나왔는데 왜 그럼 이 급락세가 나오게 됐을까? 그래서 지금 7월 24일 8시 58분이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거든요. XRP가 10%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뒤집기에 시장 흔들 1조가 청산이 됐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일부분만 지금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. 보시면 SEC가 비트와이즈의 디지털 자산 상장 지수 펀드 ETF 전환 승인을 하루 만에 무기한 보류한 점도 가격 하락 압력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. 그러니까 이 ETF가 지금 10대 주요 디지털 자산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인데 승인을 했었거든요. 근데 승인을 했었는데 같은 날 저녁에 보조 국무장관인 해리우드가 무기한 정지 명령을 내려서 출시 절차를 중단을 시켰다라는 또 요 소식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요것이 시장을 좀 흔든 그 하락의 원인으로 이렇게 또 요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하락의 원인일까? 아마 요것을 좀 보시게 되면은 7월 23일 어제 아침 7시 10분, 그러니까 먼저 요걸 볼게요. 시간이 요게 조금 더 앞서거든요. 7월 23일 마찬가지로 6시, 아침 6시 2분에 미국의 SEC가 비트와이즈의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ETF를 ETF 전환을 승인을 했다라는 요 소식이 들렸는데, 근데 딱 1시간 정도 지나서 갑자기 그 승인을 번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 ETF 승인을 번복했다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제 아침에 오전에 나왔던 소식이거든요. 그런데 요 리플 15분봉 차트를 보시면, 그러니까 어제 리플이 좀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리플을 좀 중심으로 볼게요.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젯밤 9시 반쯤에,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보시면 22일 그 전전날부터 지금 하락 추세를 타고 있다가 본격적인 이 하락세를 키운 시간이 어젯밤 9시 30분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요 하락 추세를 지금 깨고 이렇게 또 하락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을 했던 것은 9시 반인데, 근데 이 ETF 승인이 번복이 됐다라는 요 소식은 어제 아침이었었잖아요. 그러니까는 요것을 직접적인 어제 이 급락세의 원인으로 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SEC의 ETF 승인의 번복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 하락에 대한 이유 찾기에
끼워 맞추기일 뿐이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면은 진짜 하락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별다른 이 하락의 이슈가 또 보이지가 않거든요. 하락의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것을 지금 기자들은 어쨌든 이 하락의 원인을 뭔가를 또 써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요것을 물고선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진짜 하락이 나왔던 것은 9시 반이잖아요. 근데 딱히 이때 지금 어떠한 이슈가 또 터진 것은 아니거든요. 그렇다면은 굳이 이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, 그러니까 제가 요 비트도미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이틀 전에, 그러니까 22일 날 제가 요 지금 메모를 보여드리면서 그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모멘텀이 지금 다시 좀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 좀 주춤하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그 모멘텀이 다시 좀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, 근데 뭐 아직까지 그 모멘텀이 딱히 보이지가 않죠.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던졌고, 그러니까는 요 15분봉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지금 누군가는 던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던지게 되니까 또 개미들은 이것을 보면서 패닉셀을 하게 되고, 또 최근에 그 장이 좋다 보니까 이런 롱에 베팅한 그 물량들이 많았을 텐데 하락을 하니까는 또 연쇄적으로 이 청산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매도세가, 그러니까 패닉셀이 개미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았나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운 그냥 흐름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,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?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.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비트코인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,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15분봉, 1시간봉, 4시간봉 순서로 제가 지금 체크를 할 거거든요. 그러면 답이 나온다. 이게 무슨 뜻이냐? 비트코인 먼저 15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그 급락세가 나왔던 시점이 9시 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, 그러다가 지금 9시 반이니까 버거타임이 시작될 무렵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알트들도 놀래가지고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,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트코인은 급락을 계속했지만 비트코인은 계속한 게 아니거든요.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반복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조금 더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가 지금 또 현재는 살짝 내려온 상황인데, 그렇다면은 요 1시간봉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 1차 지지대, 그래서 요 116K 여기를 좀 지켜보자,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 뭐 아직까지는 뭐 그 상승의 그 의지는 살아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이런 급락세가 나왔던 그 시점을 해서 뭐 하락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116K는 뭐 터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, 그러면 요것이 지금 1시간 봉이니까 4시간 봉으로 또 보시게 되면은 요 모습을 좀 보세요. 봉을 보시게 되면 긴 이 아랫꼬리가 달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요 긴 아랫꼬리가 달렸을 때 요것을 말씀을 드렸죠. 긴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매수세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,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했었던 것이 1차 지지대인 116K와 그 다음에 요 120K, 그래서 여기를 먼저 깨는지 아니면 120K를 먼저 돌파를 하는지, 이것을 또 기준을 잡고 지켜보면 된다 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계속 또 드려왔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뭐 116K를 깨진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뭐 또 120K를 넘어선 것도 아니지만, 어쨌든 여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비록 알트코인들이 하락이 나왔지만 비트코인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것을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것을 보시면 제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이 S&P 500을 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. 어제자의 이 S&P 500의 히트맵을 보시면
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또 초록색의 뭐 얼룩덜룩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또 초록색의 이런 빛을 또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요 3대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어제 1%가 조금 넘는 상승이 나왔고, S&P 500도 0.78%, 나스닥도 0.61%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. 거기에다가 이 공포지수 같은 경우는 빅스 지수죠. 어제 무려 마이너스 0.85%나 하락을 하면서 이제 또 15포인트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과 반대 흐름이 또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어제 이 미 증시로 인해서 S&P 500은 사흘째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고, 나스닥도 이틀 만에 기록을 경신을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자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반대로 흘렀다라고 볼 수 있는데, 그 반대로 흘렀다라는 것도 비트코인은 그래도 거의 뭐 제자리라고 볼 수 있지만 알트코인이 지금 반대로 흘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많은 그 기간 중에 하루 정도 이런 뭐 반대 흐름이 나온 것 뿐이지 전체적인 추세가 뭐 이렇게 하락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의 급락세가 나왔는데, 그렇다면 이것이 뭐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이 상승장이 끝난 것이냐, 아마 이 부분이 또 가장 궁금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어제 이 급락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,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실 텐데, 그래서 제가 차례대로 비트도미, 토털2, 토털3, 아더스 시총까지 또 체크를 할 겁니다. 그래서 먼저 비트도미넌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틀 연속에 요 비트도미의 상승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 비트도미의 상승은 알트코인의 상대적인 약세를 의미를 하는데, 근데 어제 이 상승을 했던 그 지점이 요 오렌지색, 주황색 점선을 쭉 보시면 요때잖아요. 그러니까 요때 그 저점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때는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, 그런데 이 윗꼬리죠.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던 그 정확한 그 지점이 정확하게 요 저점, 여기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는 여기를 지금 터치를 하고 소폭 내려오고 있는데, 근데 일단 지금 비트도미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알트가 약세를 겪고 있다라는 것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에 그 저점에 그 저항에 맞아가지고 여기를 뚫고 갈 정도로 이 알트 약세가 나온 것은 아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토털2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이 알트 시총으로 또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, 우리가 이 하락이 나온 것을 보기 전에 최근에 얼마 동안 이 얼마간의 상승이 나왔는지 그것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노란색이 아니죠, 연두색의 요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,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 상승 추세에 있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다 할 뭐 꺾임 없이 계속 쭉 상승을 했거든요. 지금 그것을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볼게요. 여기부터 지금 쭉 해서 고점이 여기였으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보시면 37%, 그러니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조금 오버해서 지금 쳤는데,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한 2주거든요.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이 토털2 같은 경우는 37%나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고, 그렇다면 어제 이 하락은 얼마를 한 것이냐,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본다면 요 바닥까지 본다면 어제 하락으로 해서 한 8.7%니까 한 9% 정도 하락을 한 거죠. 그리고 그냥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일본 기준으로는 4.9%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최근 2주 동안에 무려 37%나 상승을 하고, 지금 뭐 일본 기준으로는 4.9%, 최고점과, 뭐 최고점은 아니지만 고점과 이 저점을 대비해서는 한 9%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
뭐 충분히 지금 30% 상승을 하고 뭐 9% 하락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하락의 범위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토털2 뿐만 아니라 토털3, 그러니까 이더리움까지 제외를 한 요것도 알트 시총을 좀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시점이거든요. 요때부터 해가지고 2주 동안에 지금 뭐 거의 이렇다 할 뭐 꺾임 없이 지금 상승만 했는데, 그렇다면 요 토털3는 얼만큼 그 상승을 보였던 것이냐, 그래서 쭉 보시면 31.6%, 그러니까 거의 지금 32% 정도, 그러니까는 이 이더리움을 제외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 상승폭이 살짝 낮죠.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37% 정도 상승을 했는데 32%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이더를 제외하니까 조금 뭐 떨어지긴 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30%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이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고, 그리고 또 하락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는 얼마나 나오게 됐느냐, 지금 보시면 한 9.6%, 한 10%네요. 그러니까 조금 더 낙폭을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, 또 이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5.6%니까, 그러니까 토털2보다도 살짝 이 낙폭을 키웠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30% 이상의 이 토털3도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뭐 그 하락은 한 10% 정도 하락이 나온 거니까, 뭐 이것을 봤을 때 충분히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범위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은 아더스 시총, 그러니까는 상위 10개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알트 이 코인들은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됐느냐,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이렇다 할 큰 꺾임 없이 상승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상승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지금 그 상승폭이 지금 40%거든요. 그러니까는 뭐 토털2, 토털3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또 상승을 했던 겁니다. 마찬가지로 그래서 2주 동안에 40%나 상승을 했는데, 근데 어제 그 하락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이 컸던 만큼 이 낙폭도 조금 더 크긴 하죠. 마이너스 12%니까 고점과 이 저점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12% 정도 하락을 했는데, 어제 일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마이너스 6.5%로 마찬가지로 조금 더 그 낙폭이 크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그 2주 동안 뭐 토털2, 토털3, 아더스 시총까지 30에서 한 40%까지의 그 상승이 나왔던 만큼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, 많이 오른 만큼 누군가는 차익 실현의 욕구를 또 느꼈을 것이고,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또 던지게 되면서, 그러니까 개미들이 특히 패닉셀을 할 텐데, 이것이 또 패닉셀이 나오니까 연쇄, 최근에 이 롱 베팅 물량이 많이 쌓였을 테니까 연쇄 청산이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올랐던 만큼 어느 정도의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더리움을 보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. 지금 현재 그 상승세로 봤을 때, 그러니까 상승한 걸 봤을 때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딱 그 위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,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하락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하나다. 그러니까 상승장 속에서도 이 하락은 반드시 나오거든요. 또 변동성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하락은 이 상승장 속에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7월 11일 날, 그러니까 2주 전에 그 라이브 방송에서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가 막 이제 이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이 영상에서, 그러니까 7월 10일 요 라방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, 그럼에도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, 하지만 상승만 하는 시장은 없다. 여기서 또 조금 빠지면 그때 팔걸, 그래서 껄무새가 되지 말자.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7월 11일 날 이때 이 리플이 얼마였었느냐, 이걸 보시면 제가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거든요.
7월 11일 날 요때에 그 리플의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가 가격이 3,600원이에요. 그러니까 최고 가격도 한 3,900원이니까 4,000원을 넘기지 않았을 딱 요때인데,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때 이후로 지금 더 상승을 했고 이제서야 하락이 나온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이 7월 11일 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. 제가 어제 그 영상 내용도 이렇게 첨부를 한 거거든요. 그 전날에 이 김치 프리미엄의 그 중요성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김프의 패턴 또 중요 구간 5% 말씀드렸죠. 또 주도 코인 같은 경우는 막판까지도 슈팅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, 그렇다면 지금이 팔 때인가 스스로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뭐 자신이 위아래 다 발라먹고 싶다, 아니면 하락을 못 견뎌 하는 성향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매도해라, 묻지 말고 그냥 매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영원한 상승은 없다,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큰 그림만 보고 간다.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서 떨어지고 어디서 오르고 어디까지 떨어지고 이거 알면 이 유튜브 안 하죠. 그냥 10배 100배 선물 한다고, 레버리지 써가지고 선물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. 아무도 모릅니다. 이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큰 그림만 보고 가면 되는 것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영원한 상승은 없거든요. 언젠가 그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, 또 누군가는 패닉을 하고, 또 누군가는 이 개미를 털어내면서 하락은 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그림만 보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고,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 속에서도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고 하락은 반드시 나오게 된다. 그래서 이것이 일명 개미 털기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뭐 하락이 어제부터 뭐 본격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, 이것이 어제로 끝날지 또 오늘까지 이어질지 조금 더 이어질지 거기까지 모르겠어요. 근데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무너진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,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따라서 알트코인도 뭐 운명까지는 아니지만 그 방향성을 좀 달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,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어제 이 거래량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, 마침 지금 시점에서 보여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또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요것이 지금 월간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파란색이 바이낸스, 그래서 쭉쭉 있고, 뭐 업비트도 보이고, 뭐 코인베이스도 보이고, 뭐 게이트아이오도 보이고, 빗썸도 있겠죠? 빗썸 여기 있네요, 그죠? 그래서 쭉 가는 뭐 웬만한 대형 거래소다 싶으면 다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최근 1년간의 그 흐름을 보면은 현재 여기거든요.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그 거래량이 전체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다 합했을 때 그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1T니까 1조 달러입니다. 1조 달러.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수준이 지난달보다는 조금 높지만 지지난달보다는 또 낮거든요. 그러니까는 지금 본격적인 상승세가 7월 달에 나왔지만 암호화폐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니다. 그러니까 특히 작년 11월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, 그때 이제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 포모세가 일었잖아요.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조 달러를 넘어서 요 선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, 여기가 지금 또 2조 달러거든요. 그래서 2조 달러를 넘어서는 요런 또 거래량까지 나왔다가 지금 여기가 3조 달러인데 3조 달러까지도 거의 지금 터치를 할랑말랑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상승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또 떨어지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 이 1조 달러를 넘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렇다면은 좀 시계열을 좀 더 길게 봐서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, 그러니까 이때는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그 흐름인데, 근데 이제 2017년 첫 번째 사이클 때는 이때는 아무래도 큰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이, 그러니까 상승은 크게 나왔지만 대중의 관심이 크지 않았던 상태다라는 것을 요 거래량을 봐도 좀 알 수가 있죠.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 때
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유동성이 갑자기 확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엄청난 시장의 유입세가 또 있었어요.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이 거래소의 볼륨이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, 그래서 지금 요 노란색 선이 2조 달러거든요. 2조 달러. 그래서 요 당시가 2조 달러를 넘어서 지금 4조 달러까지 살짝 좀 넘는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단 한 번도 도달을 못했습니다. 근데 저는 뭐 시간이 문제지 여기를 넘어서는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어쩌면은 가장 큰 상승이 나오는 그 시점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근데 이것이 언제 나올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. 이제 2024년도 3월 달부터 또 그때도 이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조정장을 겪었었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2024년 3월 달에 고점을 찍었을 때,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계속 또 상승을 했었던 그 시기일 거예요. 그래서 이때가 이제 2조 달러를 넘겼었고, 그러다가 이 작년 11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때 이제 또 반짝 2조 달러를 넘겼다가 지금 현재는 아직 뭐 1조 달러 뭐 그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. 그러니까 요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 되는 그 상황은 한참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결론적으로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좀 멀다. 그러니까 이제 좀 1조 달러가는 전달보다 조금 올라온 상황이고, 그 전달보다는 아예 뭐 올라오지도 못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. 그러니까는 이 신규 유입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갈 길이 멀지만 그 길은 또 가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것이 또 무슨 말이냐? 이것을 보여드리면, 제가 최근에 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여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때가 아마 25를 넘어가지고 한 30 언저리를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그 기세가 한창 좋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60 가까이 59를 찍다가 어제부터 하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은 소폭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여기 이 25 비트코인 시즌에 있을 때 언젠가는 여기 알트 시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전부터 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는 과거를 봤을 때 여기에 있었을 때 뭐 정확한 그 시점을 모를 뿐이지 반드시 이 알트 시즌으로는 갔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지금 한동안 지금 계속 이 비트코인 시즌에 머물러 있었다가 이제 계속 쭉쭉쭉쭉 가다가 60까지 갔고 다시 한번 또 과열을 시키는 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전에도 지금 요 비트코인 시즌에서 알트코인 시즌으로 넘어갔을 때 그냥 무조건 일직선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갔다가 빠지고 갔다가 빠지고 갔다가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도달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번에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빠지고 가다가 빠지고 또 가다가 빠지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그 흐름이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그 길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그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또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던 것처럼 기준 잡고 중심 잡고 멘탈 잡고 큰 그림 보면서 왔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라는 것을 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. 그러니까는 해왔던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바라는 그때가, 그러니까는 뭐 거래량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기 있지만 여기다 최소 여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 진짜 우리가 바라는 여기죠. 여기까지 그때가 올 때까지 지금 해왔던 것을 그대로 그냥 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겁니다. 네,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의 그 하락은 그냥 상승장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의 그 과정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또 내리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 없지 않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인데, 근데 비트코인이 뭐 아직까지 우리가 딱 그 정한
그 116K에서 120K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살짝 아직까지도 넘지를 못하는 것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보고 가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설령 이 116K가 깨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상승장이 끝난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기준을 또 봐야겠죠.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16K가 깨지게 되면 이제 단기적인 그 상승세가 깨지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차원인 것이지 뭐 상승장 자체가 끝난다라고 보기에는 뭐 아직은 뭐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가장 큰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것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S&P 500 미 증시를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큰 뭐 하락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도 저는 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지금까지도 계속 또 말씀을 드려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 잡고 또 중심을 잡고 좀 멘탈 잡으면서 큰 그림 보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